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추정 60분 수사방장 맹봉학입니다. 주권 방송도 파업했냐고 물어오시던데요. 저희도 언론이니까 같이 파업에 동조해야죠. 하지만 파업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템 선정과 체력 보충을 위해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방송을 애타게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더욱 알찬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독재 세력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개새끼입니까? 이 물음에 개새끼라고 답을 하면 민주 세력이고 개새끼라고 답을 못하면 독재 세력입니다. 참 쉽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일본에서 태어난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 친밀한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일본 천황과 미 대통령에게 개새끼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저급한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마녀 사냥의 끝은 어디일지 그들의 논리를 빌어 종북 세력을 색출해봤습니다. 찔리는 분들은 자수하셔도 좋습니다. 추정 60분 시작합니다. 요즘 이명박근혜 남매가 아주 신났어. 오빠는 칠레 교민들을 만나서 또다시 종북주의를 운운하질 않나. 여동생은 국회의원의 국가관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렇게 스텝이 잘 맞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 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을 열게 하는 데는 종북 논란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님의 눈도 뜨게 하는 허경영, 박근혜의 말문도 열게 하는 종북 색깔론, 비유가 적절하죠? 이 박근혜는 허경영과 엮이는 거 싫어할 텐데. 그나저나 이번 대선에도 허경영이 출마한다던데 안 그래도 웃긴 정치판이 완전 코미디겠는데? 근데 허경영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지? 혹시 CIA? 아니면 국가정보부? 참 이해가 안 돼. 허경영만큼은 아니더라도 웃긴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춘향전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라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국회의원 풍자했다고 고소한 강용석 전 의원까지 생각해보니 허경영 이후로 웃기는 정치인들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조선시대 천주교를 탄압할 때 십자가를 밟게 해서 머뭇거리면 죽였던 것처럼 종북 의원을 솎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참 발상이 아주 과도하게 클래식하구만. 아니 어디 중세시대에 살다 왔나?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육사 생도가 전두환한테 살아는 것도 문제없다고 하고 5.16 쿠데타도 구국혁명이라고 주장하던데 말이야. 박근혜가 말하는 국가관 검증은 새누리당 의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시대착오적 망언을 즐겨하는 분들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위험하기까지 한데요. 종북의 근거로 삼는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북을 비판하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논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야? 핵목이랑 세습을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반대한다고 말을 못하냐? 이런 거겠지. 네, 종북주의를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준입니다. 비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만약 호감을 표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북 딱지만 붙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의 종북 행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에 남측의 언론사 대표들이 대거 방북했을 때 한 보수 언론사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호탕하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세계 그 어디에 나서셔도 단연 제일이십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이에 앞서 1998년에 동아일보 사장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인 보천보 전투 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장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석이 박힌 고급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적인 보도를 일삼아온 매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알려지면서 진짜 종북은 따로 있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방북하고 와서도 이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 박근혜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대화하기 편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했다, 약속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색깔론을 주 무기로 삼는 한나라당의 대표가 스스로에게 올가미를 씌운 꼴인 거죠. 당시에 김일성 주석 생가와 주체 사장탑에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데 말이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기념물에 방문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히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답을 못한다면 그것도 종북이군. 맞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논리는 결국 박근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북 논리로는 북의 주장과 같으면 종북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군 철수는 북한의 적화 통일 노선이니까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종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종북이네? 백주 대낮에 아무 이유 없이 미군에게 두들겨 맞는가 하면 이 고시원에서 여학생이 성폭행 당하고 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는 미군이 떠나야 이런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으니까 말이야. 장갑차에 깔려 죽은 소녀는 둘이나 되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막기 전시를 보고서도 미군이 좋아, 미군 나가지 마 외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남의 나라에 67년 동안이나 있었으면 이제는 나갈 때가 됐잖아. 그게 종북이야? 그럼 나 종북할래. 여기 종북 하나 추가요. 방장님이 종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근데 듣자 하니 기분이 좀 두렵네. 방장님, 정부의 천안함 발표 안 믿으시죠? 고난 같으면 믿겠어?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있겠어? 그 큰 폭발에 전혀 손상되지 않은 형광등도 그렇고 매직으로 쓴 1번 글자가 지워지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 3부표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믿을 수가 있겠어? 이번엔 각하의 말씀에 따라 종북이 되신 거예요. 천안함 폭침에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하셨죠. 즉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세력은 종북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안함 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며 언론인도 다 종북이겠네. 과학자의 양심으로 모의 폭발 실험을 통해 폭발이 없었다는 걸 증명했던 미국 버지니아대 이승원 교수나 캐나다 메니토바대 양판석 교수도 종북? 천안함 언론검증위와 함께한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종북이고 말이야. 아, 요즘은 종북이 대세구만.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죄다 종북이야. 그럼 나도 종북하겠어. 양심적이고 똑똑하니까. 또 다른 종북 논리로는 북을 이롭게 하면 종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식당을 개설한 주요 국가 공간에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게 논란이 됐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면 북한 정권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국정원의 공지를 무시하고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찍히겠구만. 아마 국정원 사람들이 지구까지 쫓아가겠지? 그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온 현대그룹도 이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유입시켰으니 이 종북이 되겠구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도 이 종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겠고 말이야.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종북이라고 봐야 합니다. 2011년에 베이징에서 남북 비밀 접촉이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원 국장 등이 북측에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정상회담을 구걸했었잖아요. 북한이 돈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북 미수겠네요. 현금 지원은 핵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해외 북한 식당 출입도 막으려는 정부가 현금을 북에 전달을 했으니 이거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알짜 종북이라고 볼 수 있겠구만. 남측보다 북측을 이롭게 하는 경우도 종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려들을 사찰한 것도 모자라 계좌 추적까지 하고 민간인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대한민국 인권 침해 현실을 주목하지 않은 수고 언론들이 유독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에 가까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만 잘 되길 바라고 남한은 어때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이건 틀림없이 종북입니다. 그럼 정몽준도 종북이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국가 간 검증 이유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제명을 주장하자 정북으로 의심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보호해 주던데 말이야. 우선 북에 고향을 둔 고 정주영 회장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 501마리를 끌고 북을 방문했었죠. 북이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게 금강산 관광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한 장본인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측에서는 종북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언론사, 학계까지 이 종북 세력이 넘쳐나는구만. 종북 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종북 아닌 사람이 거의 없겠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의 종북 논란은 예전에 친북, 좌파, 빨갱이 논란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뻔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그들의 이유 또한 뻔합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위력을 확인한 수구 세력은 어떻게든 야권연대를 깨트려야 자신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논란에 불을 지펴 진보 세력을 갈라놓고 결국에는 진보 개혁 세력 전반에 분열을 꾀하는 낡은 수법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소위 약발이 먹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BK 민간인 사찰,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 등 정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를 전환하는데 종북만큼 쉬운 아이템이 없겠지. 종북공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말이야. 동북공정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지우고 만리장성 연장하기로 나타나고 있다면 종북공정은 MB와 새누리당의 부패 비리는 지우고 정권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들의 계획이 어찌됐든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의 후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그들에게 빅엿을 날리기 위해 웃기는 종북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지난 2008년 불교계 지도자를 만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광우병 촛불 시위 배후에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맹종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의 배후에 북한과 연계된 세력, 즉 종북 세력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선동에 사용된 촛불의 유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촛불은 이렇게 빨간, 아주 새빨간 상자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1억 가지 색상 중에 왜 하필 빨간색을, 인쇄 가능한 4,000가지 색상 중에 왜 빨간색을 선택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상자의 디자인이 북한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붉은 악마는 관계가 없는지 일단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촛불 시위에 사용된 양초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파라핀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양초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고든 사슬에 파라핀계 탄화수소로 되어 있고 탄소 원자 수가 16에서 40개에 분포하며 20개, 30개의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파라핀으로 양초 만들지 않나? 방송 중이에요. 그냥 해. 촛불 집회에 사용된 양초가 북한산으로 밝혀지면서 종북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 기무사가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요 용의자로 거론되어 있어 좌파 정치인들의 제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종북 뉴스 마칩니다. MB 정권이 취임 초기부터 전과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북한 소행, 북한 탓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색깔론일 뿐입니다. 캐캐묵은 색깔론을 부여잡고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선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서 선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데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색깔론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론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집단으로 기업되기 싫다면 지금 바로 빨간 페인트를 내려놓고 집권 세력으로서 지난 4년간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부터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종북 공정을 마무리해야겠다고요? 그럼
그 페인트로 서로를 칠해주세요. 종북이든 새누리든 빨간색은 같잖아요. 추정 60분 종북 세력 색출 작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는 통합 진보당 사람도 아니고 단코파도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싶어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주권방송 개념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친미 역사를 바로잡는 라디오 반민특위.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추정 60분. 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쉽게 해설하는 골통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제시하는 채널 615. 주권방송이 진정한 종합편성 채널로 발전하길 원하신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컨텐츠 제작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님. MD 찍으셨어도 후원 되시고요. 주변에 새누리당 지지자만 있어도 후원하실 수 있어서 많이들 뿌듯해하세요. 보셨죠? 이제 투표 잘못했기 때문에 지역 감정 때문에 거절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원하시면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매달 얼마씩 내야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지금 접속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농협 352-0357-6736-63 권오혁 대표가 감사히 받습니다.